그 외에도 사폰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꼭 인삼이나 산삼을 닮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사포닌으로만 묶으면 그런 건데 어쨌든 사포닌은 인삼, 산삼에 맞습니다. 특히 산삼을 파는 사람들, 인삼을 파는 사람들이 선전을 하는 게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한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종류가 많고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은 사포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포닌은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좋은 거니까 사포닌은 이건 거기 써있듯이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혈압?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 때문에 중풍이 생기고 심하게 생기고 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근데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니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콜레스테롤이 끈적끈적하거든요. 그것이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약해진다든지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심장병 말고도 암과도 싸우고 이 사포닌은 또 담즙, 쓸개즙이죠. 쓸개즙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혈액 안에 담즙이 너무나 많으면 그것도 담즙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일종인데 콜레스테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LDL과 HDL. HDL은 고밀도 지방산이라고 해서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건 좋아요. 좋은 것이고 문제는 LDL, 저밀도 지방, 이게 콜레스테롤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거죠. 저밀도 지방, LDL을. 그리고 장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이 살고 나서 배설물이 우리 몸에서는 독성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장세포에 해로운 이런 그 독성물질 때문에 암이 발생하거든요. 우리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사포닌이 막아줍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사포닌은 굉장히 지금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도 뭐 하겠다,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 하는 거 비슷하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많이 알려진 대신에 또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이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 콜레스테롤, 인체 면역을 증강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사포닌은 요만큼만 나왔는데 이 사포닌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주로 인삼, 산삼. 여기서는 인삼은 한국에서 재배하는 것은 인삼입니다. 재배하는 것. 산삼은 자연히 산에서 나는 거죠. 산에서. 근데 우리 미국에도 산삼이 있어요. 미국 산삼이 있습니다. 미국 산삼과 한국 산삼은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같은 줄 아는데 미국 산삼은 성질이 차고 한국 산삼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요거부터 틀려요. 물론 좋은 사포닌이 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새가 다르고 한국 산삼은 한국인들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예를 들어서 산에서 산삼을 캤다. 그 크기와 개수에 상관없이 캤다 그러면 일단 공개를 해요. 어떤 한의원이나 이런 데 검증을 받아서 신문에 공개합니다. 정해진 값이 없어. 그래서 어느 산에서 몇 월 며칠에 이것을 캤습니다 하고 공고를 하면 살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딱 봐서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팔아. 근데 엄청난 값으로 팔립니다. 그냥 발견만 되면 엄청난 값으로 팔리는데 미국에는 산삼이 많아요. 산삼 좋아하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나 또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그러면 미국 와서 미국산 사람 다 가져가지.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미처 못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한국 산삼과 똑같은 효력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산삼 구경도 못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 한 사람도 가져가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산삼이 산삼은 산삼인데 미국 산삼은 우리 홍삼과 비슷하거나 홍삼보다 못하거나 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한약 약들 때도 홍삼을 쓰지 산삼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의원, 한의사가 아닌 사람들인데 그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산삼을 가지고 10전 대보탕에다 달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한 400불 받는데 그러면 1000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잘 팔리나 봐. 산삼이라 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산삼은 뭐라고 하냐면 천정산삼이라고 해요. 특히 천정산삼. 미국에서는 산삼을 5월에서 7월까지인가 2달만 캘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못 캐요. 그래서 신청을 캐는데 신청을 하면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돼요. 2개월간 산에 들어가서 인삼을 캐는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는 몇천 불 줘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 수입이 굉장하거든. 그래서 그 수입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대개 한 1년에 수십 톤씩 헬리콥터로 저쪽 럭키 산맥이나 여기다가 공중에서 쫙 뿌립니다. 그래서 그걸 천정산삼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씨를 뿌렸다고. 그래서 천정산삼이라고 하거든. 한국인 산삼 보고 천정산삼 그런 소리 안 씁니다. 그냥 산삼 그래요. 미국 산삼은 천정산삼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어. 매년 수십 통씩 뿌려요. 씨를. 그러니까 그 중에서 1%만 놔도. 근데 그렇게 해서 자연이 뿌려지는 건 100개 중에 하나 겨우 나는 건데 그래도 수십 돌 뿌리니까 매년 캐내도 많은 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서 나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럭키 산맥 옆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구기림 말고 사유지도 구기림이랑 똑같아요. 그 옆에 있으니까 같은 산이야. 환경도 똑같아. 근데 산도 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뿌리는 거지. 그걸 갖다가 사람이 뿌려서 산에서 사람이 뿌려서 만든 산삼을 산양삼이라고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말하자면 길렀다. 그래서 산에서 기른 산삼이라고 해서 산양삼이라고 해요. 근데 천정산삼이나 산양삼이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서. 근데 이제 산양삼은 사람이 파종해서 오기 때문에
많은 양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또 산삼 실제로 산삼 캐러 다닌다고 하지만 캐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이 캘 수가 없어요. 발견이 돼야 캐지. 그런데 전부 여기서 산삼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자기가 캐왔다고 다 하고 하는데 대개는 산양삼을 사온 것들을 팔아요. 산양삼은 천종산삼은 캐야 되니까 그건 뭐 한 사람이 가야 2개월쯤 해야 몇백 뿌리 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뿌리에 100불씩 이렇게 받을만 하죠. 그런데 산양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양삼은 사올 적에 몇 뿌리로 사는 게 아니라 파운드로 사요. 그래서 캐온 그런 말하자면 천종삼 값을 받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약 100배도 넘어. 1000배? 500배? 굉장히 말하자면 근으로 달아오니까 수백 뿌리를 말하자면 한 파운드를 수백 뿌리인데 그걸 100불에 사와. 근데 여기 와서는 한 뿌리에 100불을 받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의사 중에서도 이 산삼을 파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치료다 보니까 치료는 잘 안 되지, 침 놓는 것도 우리 쉽지 않지, 또 손님도 많지 않은데 산삼 뭐 하면서 판다고 그러면 또 와서 조금 사가는데 그게 이득이 많으니까 파는 사람이 많고 한의사가 아니라도 파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 한 분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한 5년 전에는 자기가 캐다가 산삼 파는 가게에다가 자기가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캐는 걸 넘기는데 그 산삼 파는 가게에서는 한의원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한 뿌리에 100불을 받는데 자기가 팔 때는 50불을 못 받아요. 그렇지. 이쪽도 남아야 하니까. 어쨌든 배나 3배나 이렇게 받거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광고를 해서 팔았어요. 거기에 이득이 많이 남고 실제로 저 10만이니까 그 사람 이름 대면 뭐 광고도 많이 하니까 다 알 사람 10만이 누구누구 하는 그 사람이야. 근데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캔 걸 팔았어. 내가 알아요. 근데 팔다 보니까 모자르거든. 살 사람 많은데 저 사람이 진짜 10만이라는 거 알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거든. 근데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 동료가 캔 걸 사왔어요. 그럼 그것까지 좋아. 그것까지는. 그러고도 이게 장사가 되니까 LA에다도 놓고 오렌지 카운에다 있고 어디에도 있고 지금 몇 개요. 거기서 막 산삼을 다려서 보약으로 1000불씩 받아 팔아도 잘 나가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은 캔 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때부터 이제 산양삼을 사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여전히 자기가 캤다고 해요. 광고를 해. 이제 뭐 캔 것이 있긴 있어요. 지금 파는 것 중에 한 10분의 1은 캔 것일 거야 아마. 그건 내가 인정해. 그러나 다 캔 것은 아니잖아. 이제 처음에는 그분도 정직하게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않겠지만 이건 내가 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선전해가지고 그걸 믿고 샀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선전하니까 점점 거짓말이 된 거예요. 90%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거짓말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양심, 가책이라든지 그걸 못 느껴. 왜 자기가 그러면서도 정확한 걸 인식을 못해. 나는 알아. 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점점 그러더니 지금은 90% 거짓말한다. 그걸 나는 아는데 본인은 몰라. 어쨌든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 금산이 고향이고
전라북도 사람들 우리가 인삼농사를 지은 적이 있고 그래서 상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사다가 거기 로키 산맥 옆에다가 사유지를 좀 사가지고 한번 해야지 해서 물어보니까 값도 싸더라고요. 한 30에이커 정도 되고 집도 좋은 게 있어. 2층 집도 있고 물도 흐르고. 근데 외로워서 그러지 집도 좋아. 울타리도 다 돼 있고 15만 불이면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서 할까? 그러면 30에이커면 1년에 1에이커씩만 해도 1에이커면요 엄청난 거예요. 숫자가. 근데 그거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도 좋지만 그건 365일 그거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안 지키면 하루 밤 사이에 그냥 뽑아가 버리니까 그 인삼 뽑는 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걸로 싹 긁어서 그냥 추려서 담으면 되어버리니까 하룻밤에 몇 년 동안 걸린 거 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켜야 돼요. 울타리도 하고. 근데 울타리하는 비용은 그렇다 치고 360을 지켜야 돼요. 돈 벌렸다고 내가 그 산골짜기에서 혼자 그 다음에 거기서 내 생각은 거기서 내가 재배해가지고 팔면 파운드 100불밖에 안 받지만 나는 한의사니까 직접 여기 와서 내가 폈다고 팔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 이건 내가 재배한 거니까 사다가 파는 것도 몇백 배를 남기는데 이건 그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도저히 포기를 했어요. 360을 지킬 수도 없고 외롭게 그 돈 번다고 외롭게 살 수도 없고 지금 내 형편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러지만 또 여러분들로서는 아직도 한번 투자해 볼 수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한 두세 명이 딱 해서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교대에서 들어가도 되고 실제로 또 여기 와서 이걸 배워가지고 어갈닥터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내면 되지 건강식품이 되고요. 그냥 팔기도 하고 제품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해서 돈 버는지 몰라도 그거 한 달 열심히 해야 2,000불에서 5,000불 못 받을 거예요. 2,000불에서 3,000불일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르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이건 1,000불 단위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해볼 만한 사업이에요. 젊을 때 10년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돈 들어가지고 안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사업은 아직도 이 산삼 사업은요 유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LA만 산삼 취급하는 데가 많지 다른 데는 별로 없고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도 수천 명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서 이 산양삼을 하는 사람이 한 5천 명 있어요. 5천 명 있는데 5천이 많다 그게 아니고 미국 전체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재배법을 아는지 어쨌든 재배법 아니까 하겠지. 5천 명 정도 있어요. 있다고 해도 거기서 생산되는 게 모자라. 그러니까 다 못 팔 지경이니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거 나만 사냥한다. 근데 거짓말을 좀 해야 돼. 나는요 선천적으로 장사하는 그런 마장은 주특기가 없어요. 장사하는 주특기가 미안합니다. 이게 다 여보세요? 중국 사람 좀 줄여봐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뭐 그렇게 필요하냐, 뭐 돈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마라 어찌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고, 그러니까 돈은 노예가 될 필요는 없지만 돈이 있어야 돼. 돈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만 살아. 내가 많이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돈은 있어야 됩니다. 막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남한테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 친척한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말하자면 병든 사람이라든지 못 사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돼.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 사포닌 문제는 지금 이 정도만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산사무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는 이걸 쓰려면 몇 페이지를 써야 돼요. 거기에 대한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더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품목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유망한, 아주 비리수 유망한 것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여기서 파는 사람들이 재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재배한 적도 없고 그냥 받아다 팔기만 하는 거야. 캐다 파는 사람도 그 사람하고 몇 사람 뿐이야. 근데 이제 그 한의사 중에는 이렇게 뭐라 할까, 여기 한의사로 오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할 수는 없지만 한 뭐 열흘이나 일주일 동안 그래서 또 서베이하고 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문적인 신만이는 아니지. 나처럼 학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점에서 유망하다. 나는 이걸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15에이커 정도만 한 7만 불이면 될 수도 있어. 물도 흐르고 굉장히 좋아. 내가 그래서 한번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들어갔는데 한 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외로움 같은 것이 이제 문제야. 외롭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어떤 거 하나는 견뎌야 되니까, 외롭지 않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기분 좋으면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거 하나는 희생해야 돼. 내가 외롭고 힘들지만 돈은 벌 수도 있고, 나는 외롭지 않고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 그럼 돈은 포기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는 뭐 돈이 없어도 나중에 월세 받고 산다고 하지만, 한 달에 780불, 800불 받고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갖고 사는 사람들 많지만 먹고 겨우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생명 연장이지 삶이 아닙니다. 나는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들 매일같이 병원 왔다 갔다, 그게 삶입니까? 사는 게 아니지. 생명량, 그것도 안 죽으려고 그냥. 그래서 안 죽는 건 좋은데 사람답게 우리 생활을 해야 삶인 거지. 그 병에 시들려서 쪼들려서 또 돈에 쪼들려서 친구를 만나도 밥 한 끼를 먹자 소리 못해요.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라도 여러분 가르치고 또 비즈니스 하고, 난 리타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 먹고 싶은 건 먹고, 친구 만나면 내가 밥 사줄 수는 있어요. 친구 만나면 걱정되지는 않아. 돈 없으면 걱정된다고. 크게 싸지 않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포닌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좀 보시고, 만약에 그것에 관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나 제법을 모릅니다, 뭐 어쩝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동업할 수도 있어요. 동업이라는 건 말하자면 돈을 출연해서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안 가니까. 그래서
내가 기술 지도를 하고 돈도 내가 대고 또 같이 도는, 그래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거기에서 솔직해서 내가 거기에서 관리하고 지키고 그건 못 옵니다. 나이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하겠다면 내가 기술을 내가 하고 재배하는 기술은 내가 하고 뭐 그거 살 때는 맞으면 15에이커든 30에이커 살 때 같이 돈 줘서 사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 되지. 또 거기서 혼자 지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반으로 나누는 게 불만이다 그러면 비율을 정하면 되고, 어쨌든 또 팔로도 내가 여기서 한의사고 있으니까 팔로도 충분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니까. 23페이지 좀 빨리 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한 30분을 못해서. 털핀도 지금까지 가나다라마바사다 카타까지 했는데 전부 암에 좋은 것들입니다. 이건 식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속에 과일이나 식물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사포닌도 들어있고 털핀도 들어있어요. 털핀도 아무 증식을 억제합니다. 지금 암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식물들이 전부 암에 좋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후코이단 먹어라. 후코이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역, 귀, 다시마 거기서 나오거든요. 만들거든요. 후코이단 먹어라, 어떤 인삼 먹어라, 많지.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함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연구해서 모든 식물로부터 이런 암세포와 싸우는 이 물질을 영축해서 어떤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을 거다 생각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이런 음식물이 많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성분을 뽑아서 그냥 화학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좌우간 농축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든다면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살팔리고 좋은 일을 할 거다. 요새 어떤 사람 인터넷에 개가 먹는 구충약, 기생충약, 개의 구충약이 암에 좋다. 그렇게 인터넷에 떴어요. 나도 읽어봤어. 개 먹는 구충약이 다 팔렸대요.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암 환자들이 다 샀대. 엄청나게 팔려버리고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암 환자가 많고 살고 싶은 의욕이 많거든요. 이거 유망합니다. 자, 털핀도 종양세포. 종양이라는 건 암이나 이 종양이 암입니다. 그러나 암이 안 된 종양세포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탑솔, 페르필, 알코올 이런 거, 리모넨 요 등등이 이제 털핀 종류인데, 첫째 탑솔, 태평양 이틀이라고 하는데 그 열매에 있는데 유방암에 이 탑솔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비자나무 높은 산에 나요. 옛날에는 지리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비자나무는 나무를 이렇게 절단해서 깎으면 빨간색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둑판 만든다든지 고급, 집 짓는 사람도 고급으로 해서 굉장히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거의 없어졌어요. 큰 나무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씨앗으로 번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빨갛게 열어요. 그 열매 속에 이런 항암 성분이 있다 소리 들었는데 그게 무슨 성분인지는 모르겠어. 한국에서 그걸 분석해서 해낸 얘기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슨 약을 만들어서 팔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특수한 어떤 거,
꼭 한국가 아니라도 여기서는 이 남북 아메리카에서 나는 식물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포커스를 주고 한번 해보면 뭐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쪽 올 수 있지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볼 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체리. 이 체리는 그 벚나무 열매죠. 여기는 우리 한국 벚나무 열매는 작지만 여기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체리에서 이것도 그 속에 들어있는데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이라는 건 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불어나서 어떤 톡처럼 된 것이 있어요. 암이 아직 안 되고 그 종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래되면 또 암세포로 변이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주로 유방암, 폐암, 간암, 피부암 굉장히 효과적인 파이토케미칼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어떤 사포닌, 뭐 탁솔, 페리알콜 이게 많죠. 그 다음에 리모넨도 있습니다. 리모넨은 아마 레몬이라는 데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레몬 종류 껍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껍질은 안 먹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즙만 먹지. 근데 껍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방암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임상시험으로 증명됐다. 즉 미나수타 대학에서 대학에서 연구하고 오면서 내가 됐었으면 뽑아서 여기다 간단히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야 그래서 뭐 대학에서 이게 실험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에 의하면 리모닌은 그루타치온은 뭐냐면 간을 좋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간장약 선전을 때에 그루타치온 이래서 간장약 이름을 그루타치온으로 만든 약도 있었어요. 간에 좋습니다. 또는 트랜스퍼레이즈, 무엇을 이제 전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전이 효소라고 하는데 해독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어떤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분해해버리는 거죠. 약화시키거나 또 혈습한 응고를 방지하고 여기에는 민트, 뭐 카라웨이, 코리앤더, 라임도 그거잖아요. 카다남 이런 등의 레몬 종류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파이토케미칼을 얘기했어요. 파이토라는 말은 식물이란 뜻입니다. 파이토케미칼 지금까지 얘기한 물질들은 비타민도 아니고 pH 파이토요. 파이토 보면 이게 식물이란 뜻이야. 케미칼 그러면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 케미칼스. 비타민도 아니고 무기물도 아니고 화학물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양분홍, 비타민, 무기염류 요것만 알아. 요것만 양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이 이외에 어떤 화학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화학물질들을 지금까지 가나다라마바사 카까지 나갔나요? 타까지 나갔습니다. 카타파 그러면 12개죠? 12개 14 중에서 12개의 파이토케미칼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고 많은 것, 즉 암에 주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혈관에 좋고 그런 것만 내가 골라서 넣은 거예요.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양도 미미하고 작용도 미미하고 아직 실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실험도 대학에서 실험도 확실히 되고 요거 같으면은 뭐 우리
가정에서도 건강상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사업상 어떤 비즈니스로 해야 되겠다면 사업상에 이것도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되겠다. 그런 것들만 지금 넣은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12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에 포커스를 주게 되면 나중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요,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요새 그 열병 때문에 돼지를 전부 도살해가지고 중국에 난리 났어요. 돼지고기 없어서. 저 미국 것을 막 사가는 통에 미국 돼지고기 값도 올랐어요. 그것이 뭐 1년은 갈 거예요. 전부 살처분하고, 한국도 지금 난리예요. 병만 걸렸다 하면 그냥 무조건 살처분합니다. 한 10% 살처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도 더 심해지면 문제인데, 어쨌든 돼지고기를 잘 먹어. 그래서 막 굉장히 중국 사람들 뚱뚱하잖아요. 비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환자가 미국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밝히지 못하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양파를 많이 먹어요. 양파를 그 사람들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양파보다 파를 많이 먹죠. 뭐 파나 양파나 같은 거지만 어쨌든 중국 사람 양파를 많이 먹어. 그래서 한국 그 중앙대학 어떤 교수 그 사람도 양파 속에 뭐가 있을 거다. 어떤 물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물질을 추출해내고 검사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검사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물질에서 사포닌 발견했다. 그럼 무조건 사포닌을 어떻게 발견하죠? 그게 그런 물질 발견을 하면 그 일종의 그 테스트 하는 그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돼. 사포닌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흡수시켜 놓고 어떤 식물을 갈아서 이걸 흡수시켰더니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에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자체를 안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무슨 물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발견하려고 지금까지 하는데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없이 양파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양파 많이 먹으니까. 근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그래요. 만약에 그것만 발견한다면 이건 굉장한 어떤 사업성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파이토케미칼을 말씀드렸고요. 24페이지 건강식물 4개 비타민 얘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이 비타민도 우리가 아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깊게 의미를 깊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토케미칼 몇 가지 혹시 여러분이 더 알고 싶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이걸 마무리하고 비타민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나는 비타민이나 무기물보다도 파이토케미칼에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맨 앞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12가지 하나가 버릴 것이 없어. 뭔가 나도 이거 가지고 하고 싶고, 전에 내가 그 얘기 했던가요? 나도 이런 걸로 약도 만들려고 아이디어도 많이 쓰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해서 8가지 어떤 알약을 만들었어요. 위장약도 있고 굉장히 잘 들어. 근데 내가 공장을 할 수 없으니까 저기 중국, 여기 중국 타운 말고 중국 사람 사는 저기 어디요? 거기 동네 가면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 공단에 중국 사람이 하는 공장도 있고 미국 사람은 공장도 있는데, 그 공장에다가 내가 약을 갖다 주면, 그러니까 뭐 이런 약을 만드는데 무슨 식물 얼마가 필요하다면 다 해서 섞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면 알약으로 만들어 줍니다. 돈 줘야지.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씩 그래요? 10만 정에 1000불인가 그래요. 알수. 어쨌든 OEM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다가 라벨까지 붙여달라면 그것까지 해줘.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자본만 있으면 공장 없어도 다 공장에다 하면 거기서 다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려서 팔았습니다. 그냥 아무나 약은 올려서 팔 수가 없어요. 옷이라든가 이런 일반 물질은 몇 개씩 파는 것은 개인적으로 팔 수가 있지만 약이라든가 건강식품 이런 것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죠.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회사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페이팔에서 파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IRS에 보고 올라가요. 이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팔에서 올라가고 내가 보고 오고 그러는데 그 차이 나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근데 세금은 꼬박꼬박 다 하는데 내는 건 좋은데 내가 원래 그 어떤 약을 한 병 만들면서 40불을 받으면 괜찮겠더라고요. 40불을 받아야지 하고 인터넷 올려놓고 서베이 해보니까 비싼 약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의가 19불, 99 아니면 20불, 뭐 19불 9고요. 거의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비슷한데 40불 붙여놓으면 안 삽니다. 안 들어오죠. 나도 19불 9불을 붙였어. 19불 90불을 붙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19불 9불에서 생산비 뭐 이런 거 다 빼면 한 15불 우편료까지 우편 발송료까지 빼면 한 15불. 그러니까 한 4불 정도 남아. 4달러 정도가 남는데 한 병에. 그러려면 이걸로 해서 계산이 되려면 약 500병 정도는 팔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뭐 2,000불. 그 비용이 있으니까 200병만 팔려도 한 800불 정도니까 괜찮아. 근데 200병 정도를 내가 오면은 전부 해서 붙이고 그러려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하려니까 힘들고 사람 하나 두자니까 버는 거 다 줘야겠고 다 줘야 돼. 그럼 나는 뭐해? 그럼 차라리 한 500 정도 팔리면 좋은데 실제로 팔리는 건 80병에서 150병 사이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두기도 그렇고 사람을 하나 쓰자니 버는 거 다 줘야겠고 안 하자니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데 그거 벌고 번다고 거기 매달릴 수도 없고 또 분기별로 세금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 2년 했어요. 좀 많이 팔리는 선전도 오고 해서 많이 팔리는 걸 기대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 아이디어가 세계적으로 세계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좋은 아이디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똑같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물론 약 먹고서 나쁘면 금방 안 사가고 나쁘다고 금방 올라와요. 좋으면 좋다고 반대로 올라와요. 좋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인터넷 그 사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안 돼서 닫은 게 아니라 될 만큼 한데 도저히 안 돼서 닫았어. 그냥 여기서 나머지는 팔기로. 그 다음에 먼저 내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혹시 도움이 될까 봐서 내가 그런 얘기 이렇게 해서 인터넷 회사 하다가 그만뒀다고 그런 얘기를 내 친구들이나 손님이 오면 한 때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월마트인가
그 중간 매니저가 37, 8 먹은 우리 여성분인데, 뭐, 그러니까 중간 매니저를 하지. 어떻게 거기가 연결됐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매니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약 하나 드려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그래, 내가 팔게 해줄 테니까,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는 귀가 번쩍 떼서, 야, 이거, 나도 부자 되는 기회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계산하니까, 2,000점포를 넣어야 돼. 한 개 넣겠습니까? 10병은 넣어야 할 거 아니야, 한 번에. 그러면 2만 병을 한 번에 넣어야 돼. 그것이 한 종류입니까, 약이? 8종류요. 그럼 10종이라고 하면 20만 병이 들어가야 돼. 20만 병을 생산을 하면 200만 불이 들어. 원가며 공장도 가격, 병을 해서 라벨 붙이고까지 다. 원가가 그놈을 거기다 납품을 해서 2개월 치면은 무조건 돈이 나와요. 2개월 넣고 순환이 돼. 2개월이면 한 400만 불 넣으면 그 다음 달부터는 250만 불이나 300만 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불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를 벌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5만 불도 없는데 2만 불이라면 너희가 얻었어. 5만 불도 없는데 200만 불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구워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사업이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나 같이 하자. 물론 같이 하죠.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돈 다 되는데 내 몫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면 나 안 해. 그럼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못 오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생산하는 거야. 누가 한의사 라이센스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500만 불이지만 딱 들어가는 500만 불인데 또 한 7, 800만 불 이렇게 있는 사람 같으면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뭐 눈앞에 돈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하냐, 우리의 돈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예를 들어 산삼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재배를 할 수 있잖아. 내 노력을 하니까. 그럼 1년에 수십만 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몇백만 불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근데 처음부터 큰 사업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아이디어가 있고 누가 기회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버는 게 그 전에 우리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또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열심히 일해라. 나 어렸을 때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부자로 잘 살아.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나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난 열심히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이러고, 농담으로 새벽에 같이 일하는 퇴임한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농담으로 목사님도 애들 가르칠 적에 열심히 이러면 부자 된다고 가르쳤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꼭 쳐다봐. 왜 그런가 해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냥 거기에 끄덕거리더라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님 봅시다. 목사님이나 나나 이렇게 열심히 거짓말을 꼭 착실하게 하루에도 16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한 15, 16년 했으면 주유소 몇 개는 돼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면 렌트비 걱정이고 날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나도 선생님이었지만 나 정말로 가슴 아파요. 내가 거짓말한 거지.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요 열심히 한다는 해서만 되는 게 아니야. 운에 있어야 돼. 부자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건 있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는 사는 거야. 밥 먹는 걱정 않고 남한테 점심살 걱정 않고 이 정도는 사는 거야. 지갑에 한 200불은 넣어 갖고 다니고 만약에 열심히 안 했으면 뭐 월급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지 뭐. 그 차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박스라고 생각해요. 요 한도 내에서 이걸 복을 줘요. 너는 이 복이 있어. 열심히 하면 여기 설 수 있어. 열심히 못 하면 여기를 살아. 이재용 같은 사람은 요런 박스를 얻었어요. 요 박스도 밑에는 없고 위만 있는 박스야. 그냥 가만히 태어나자마자 여기 가 있어.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여기 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열심히 하니까 여기 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안 해도 여기 있어. 이미 부자의 아들이니까. 이건 복이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서 내가 요새 그걸 깨닫고서 우리 아들이 있어요. 30몇 살 먹었는데 언제 한번 어떤 얘기 끝에 야 미안하다. 야 부자 아버지를 네가 만났으면 좀 더 잘 살 텐데 나를 아버지로 만나서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대답 말았는데 실제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것도 자기 복이야. 내 맘대로 태어납니까? 하느님 딱 정해서 태어난 건데.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최선은 다해야 돼. 내가 이런 복을 태어났으면 여기에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재 비타민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타민도 그냥 우리는 비타민 그러는데 저는 파이토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이토라는 건 이제 식물 속에, 동물 속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비타민이. 그러니까 그걸 뭐 사람 피 속에도 들어있고 오줌 속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다 비타민인데 지금 여기서는 건강식물만 취급하니까 건강식물 내재 비타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파이토 바이타민. 파이토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식물 속에 들어있는 일반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은 100파운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100파운드인 성인을 기준으로, 왜? 100파운드 몸무게가 70 내지 100파운드인 어린이 경우 성인의 4분의 3을 복용하고 70파운드 이하의 경우에는 성인의 2분의 1을 복용하고 그렇게 이제 복용하는 양을 정해요. 그래 어린이는 반을 복용하는 거예요. 어른의 반을. 단위로는 그램, 밀리그램은 1000분의 1g을 밀리그램이라고 그러죠. 근데 1000분의 1g보다도 더 작은 단위가 센티그램,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이크로그램은 100만 분의 1g이죠. 그 다음에 IU라는 그렇게 쓴 것을 봤을 겁니다. 100IU, 100IU, 200IU. IU는 인터내셔널 유닛이라는 것인데 요것도 이제 그 적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RE, 레티놀 이퀴발렌트라고 해서 주로 바이타민 A에 적용한 그것에 따라서 적용하는 어떤 단위를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IU라든가 이런 거 더 알고 싶으면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단위가 그렇다는 거고,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까지는 우리가 얘기했는데, 대개, 여기서
쓰는 건 뭐 IU, 마이크로그램까지 그램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밀리그램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 단위를 쓰는 거고, 첫째 번, 이게 비타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름에 녹는 걸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는 것은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에는 기름에 녹는 게 있고 물에 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름에 녹는 비타민의 경우에는 기름에 많이 튀기거나 기름으로 볶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녹아나가 버리니까.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식물은 물에 푹푹 삶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 비타민 C가 많이, 시금치,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그걸 국 끓인다고 푹푹 삶아서 국을 끓이면 파괴도 되고 국 속으로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국물을 먹으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나물로 먹으려면 절대 푹푹 삶으면 안 돼요. 푹푹 삶으면 물속으로 다 녹아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시금치나 이런 건 살짝 데치는 거죠. 세균 같은 거 위에 붙어있는 그것만 죽도록 뜨거운 물에다가 탁 데치는 거야. 그래서 건져내서 비타민가 녹기 전에 건져내서 이제 묻혀서 이렇게 먹죠. 그래서 지용성, 수용성을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지용성 비타민부터.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코엔자임 Q10. 요새 코엔자임 Q10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엔자임은 그 조효소라는 겁니다. 이 비타민이라는 것이 마이트, 아민이라는 뜻인데, 마이트라는 뜻은 몸속이라는 뜻입니다. 체내. 아민은 어떤 물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붙인 건데, 어쨌든 비타민. 비타민 A부터 봅시다. 비타민 A는 우리가 잘 아는, 이건 눈에 좋다고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건 비타민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합니다. 특히 시력에 도움을 주는데 야맹증에 좋고. 근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좀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요. 시력이 나빠지고. 그럼 레티넨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눈에서 작용하는데, 비타민 A가 레티넨으로 변하는 물질이요. 전구 물질이요. 그게. 그래서 레티넨이 필요한데 비타민 A를 먹으면 그걸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여기에 다 안 써놨어요.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피부 및 장기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A가 굉장히 뼈와 치아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물론 비타민 D가 더 많이 관여하지만 비타민 A가 관여합니다. 비타민 A는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고 인체의 상피조직 건강 유지와 수리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낫는 것도 비타민이 있어야 돼요. 습진 같은 거, 항산화작용, 이제 항산화, 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 것이거든요. 물질이. 그래서 산화를 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게 그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 A도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그래서 피부가 주름이 안 생겨요. 근데 비타민 A 이런 것이 부족하면 주름이 많이 생기죠. 고생하면 주름 생긴다는데 고생한다고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영양 때문에. 검버섯 방지 효과. 검버섯, 나이 들면 검버섯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나이 들 피부에서 나는 것인데, 화장품 재료로, 그래서 좋은 화장품 속에는 비타민 A도 들어있고 C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좋죠. 거기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라임이나 또는 귤 같은 것을 잘라서 얇게 슬라이스로 잘라서 팩을 하는 거예요. 붙여놓으면 비타민 C가 쫙 흡수돼요. 오이 부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이는 비타민 C도 많고 A도 많고 또 시원하게 하는 피부에 좋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오이 속에서 화장품 원료를 추출합니다. 오이 속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오이를 열리는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이가 어느 정도 열은 뒤에 한 줄기 요만큼 요 위에서 딱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 끝을 병에다 꽂아요. 꽂아두면 계속해서 상당히 많이 모여집니다. 그걸로 화장수로 써도 좋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그걸 가져가서 조금 넣고 돈을 엄청 받는 거예요. 오이 붙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식물들을 뭐 찧어서 하든지 아니면 슬라이스로 하든지 오이를 붙이면 싼 값으로 신선한 비타민 A를 또는 비타민 C를 직접 세포가 흡수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실제로 한 7년 전에 검버섯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정기용 씨, 돌아가신 정기용 회장 본인이 있나요? 정기용 회장 보면 여기 몇 가지 이렇게 검버섯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 사람 또 많아. 내가 딱 그렇게 났어. 한 양쪽에 이렇게 한 4개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상이 달라져.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그걸 태웠어요. 한번 태우고 났는데, 태우고 난 뒤에 나서려면 한 달쯤 걸려. 한 달 걸리면 없어진다는데, 한 달 걸리고, 딱지도 다 떨어지고 나섰는데, 그전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표시가 나. 그래서, 이거 다 안 없어졌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좀 깊이 태우나 봐. 따닥따닥 하면서 막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이. 그리고 했는데, 2번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또,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또 갔어요. 그때는. 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돈은 내는데, 없애는 게 중요하지, 돈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없애주시오. 3번 했는데도, 그게 뭐, 그 색깔 자체가, 진한 색깔, 그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깊이 판다고 막 팠어요. 진피 있는 데까지만. 그 상처 안 날 정도로. 그런데도, 그래. 그래서, 누가 얘기하길래, 그 레몬 있죠, 레몬 칩을 짜가지고, 내가 크림을 바르는데, 크림 반, 레몬즙 반. 그래가지고, 발랐어요. 바르고, 또 그래서 말르면 또 한 번 바르고, 한 3번 정도씩. 그러니까 그걸 바르면 그 레몬즙만 발라도, 그것만 발라도 크림을 안 발라도 피부가 촉촉해져요. 뭔가 끈끈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했더니 지금처럼 없어진 거야. 집사람도 여기 있어요. 근데 나보고 그거 없어졌네? 그러더니 자기는 뭐 셀리온 어쩌고는 비싼 화장품만 계속 바르는데 안 없어지고 지금 있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지금도 크림에다가 그것만 열심히 짜가지고 그냥 두면 변하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또 바를 때 바르고 냉장고에 넣었다 바르고 그렇습니다. 나는 화장 그렇게 해. 오늘도 그 레몬즙하고 1:1로 그걸로 발라. 내가 원래 까만데 피부가 까만데 상당히 그래도 휘어진 셈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주 표백은 아니라도 이게 왜 이게 없어질까 그랬더니 비타민 C가 들어가니까 세포가 활력을 얻는 거야. 아까 검버섯은 세포가 늙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포가 새로 살아나니까 탱탱해. 내 나이에 다른 사람은 쭈글쭈글합니다. 난 이거 보면 피부가 탱탱해져. 네. 그러니까 주름이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은 거야.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하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나한테 치료하러 오면 침 맞고 나서 한 15분, 20분 기다리잖아요. 그때 그 사이에 얼굴에다가 얼굴을 마사지 해주고 그걸 꼭 발라줍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사람 꼭 해줘. 그걸 나한테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요. 어차피 다른 치료 받으면서 내가 뭘 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을 거야, 아마 그게. 그래서 세포 수리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습진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하고 주름도 방지하고 노화도 방지하고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서 바르는 그것이 제일 비싼 화장품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좋을지도 몰라. 난 요새는 거기에다가 뭘 더 섞냐면 알로에 있죠. 알로에를 내가 화분에다 하나 키우는데 맨 밑에 걸 잘라서 이제 좀 예리하지 않은 칼 뒷부분으로 눌러서 긁으면 그 끈적끈적한 능글능글한 그 칩이 나와요. 그걸 해가지고 꺼지다가 받쳐. 그래서 그거하고 섞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섞은 걸 요새 바릅니다. 알로에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걸 만들어서 바르는 거고, 검버섯 얘기 나오니까 그 소리가 나요.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장품 재료로 전부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화장품이라는 건 깨끗하게 고급으로 만들어서 그러지 실제로 함유된 비타민 A나 비타민 C의 양은 훨씬 적습니다. 레몬만큼 화장품 속에 비타민 C 들었나요? 안 들어있습니다. 레몬은요 산도가 강해서 그걸 칠하면 따끈따끈해.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타요. 따끈따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피부가 벗겨지니까 그게 칠이 되는 것 같아요. 피부가 벗겨지면서 새로운 피부가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나 있다고 계속 하는 애 바르면 빨갛게 화상도 입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면,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야맹증을 초래하고, 야맹증은 반응이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물질, 모낭 주변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눈의 흰자와 수정체 각막이 건조해지고 흰자의 반점이 생긴다. 눈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를 많이 먹어야죠. 근데 비타민은 많이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저장되질 않아요. 저장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이상으로 먹는 건 오줌으로 다 나와요.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며칠 안 먹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내버릴지라도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에 대한 감염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을 이겨내는 힘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녹황색 채소와 과일, 아스파라거스, 비트, 브로콜리, 캔탈롭, 당근, 콜라드, 민들레, 마늘, 케일, 머스타드, 파파야, 복숭아, 호박, 피망 중에서도 피망에 비타민 C, 비타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추, 맞아, 우리말로는 고추인데 이 피망은 맵지 않은 고추잖아요. 그 성분이 없습니다. 매운 성분이. 그런데
비타민 A나 C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시금치, 비타민 C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비타민 A도 많습니다. 고구마, 우리가 여기서는 워터그래스, 알팔파, 우엉, 벌떡이죠? 레몬그래스, 파슬리, 이런 정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음식물을 평소에 밥을 3분의 1, 고기 정도를 3분의 1, 3분의 1은 채소, 그렇게 먹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어떤 노인들은 건강식한다고 아침에 못 먹냐니까 바나나 하나 갈아서 우유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늙으면 늙지 않더라도 밥심으로 살아요. 그냥 아침 먹은 것으로 우리가 오전을 일을 하고, 점심 먹은 것으로 오후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잘 먹어줘야 돼요. 저녁을 많이 먹고 자버리면 그건 살로 가요. 비계가. 근데 아침을 바나나 하나 갈아서 먹었으니 건강식이라고 그러지만은 노인의 경우에는 칼로리가 충분히 모자니까 힘을 못 써. 걸어다니고 오면 비축비축하고. 그건 건강이 아닙니다. 아침은 고기도 먹고 잘 먹어야 돼. 힘을 써서 바깥 걸어다니지. 어떤 건강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오간 병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게 건강 아닙니까? 조금 살찐다 안 찐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살이 찐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살이 찐 것 같은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살찐 게 아닙니다. 비계가 많은 사람이 문제야. 맞아요. 지방이 많은 사람이 문제야. 지방도 살갗 지방이 아니고 진짜 기름덩어리. 왜 우리 생선이나 또 동물 잡으면 기름덩어리 누런 기름덩어리 나오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야. 이게. 사실 살이 있고 하는 것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살 그걸로 빼려고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러죠. 아주 날씨는 이쁘다 그렇게 날씬한 사람 배우라든가 연예인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전부 그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들이 약해져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아름다움을 그걸 기준 삼아서 그러지 사실은 그런 게 글쎄 그게 다들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면서 아름다워야지. 옛날에는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웠냐면 통통한 사람. 그래서 통통하면 우량하라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살찌고 그러는 우량하라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량하는 아주 안 좋아. 예, 사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다음 비타민 D. 비타민 D는 뼈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때. 그래서 칼슘과 이능 흡수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필요한데 비타민 D는 식물 속에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햇빛만 하루에 한 30분 정도 보면 비타민 D 걱정은 할 수 없어요. 하도 안 해도 돼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지 않더라도. 비타민 D는 사실은 걱정할 정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뼈의 성장과 손상된 뼈 회복에 관여하고 근육 약화를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없어서 뼈가 약화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 칼슘이라든가 인이라든가 다른 물질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많이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양, 평소에 먹는 양 가지고도 충분하고 햇빛만 20-30분 쐬면 충분해요. 그럼 걱정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지.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이고, 요새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많죠? 근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건 요도입니다, 요도. 비타민 D. 그런데 이 요도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비타민 D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과정에. 그러니까 어떤 물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요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결합해주는 물질도 필요하고 수십 가지 물질이 작용을 해요. 그 중에 하나야. 예, 수십 가지 중에 30가지라면 29가지는 충분해. 근데 하나가 없어. 그럼 안 만들어지죠. 골고루 다 있어야 돼, 골고루. 30가지 중에 29가지는 충분한데 하나가 부족하다 하면 부족한 양만 만들어져. 맞으면 30가지는 충분한데 A 한 가지만 10밖에 없다. 그러면 물질도 10만큼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예를 들어 골고루 모자라. 그래서 100이 필요한데 전부 90 됐다. 이건 좋아요. 근데 다 100을 먹었는데 어떤 하나만 10을 먹었어. 이것은 90만 다 먹거나 80만 다 먹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 요것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는 10밖에 안 되니까. 50씩 먹는 것보다도 안 좋습니다. 하나 영양이 갑상선은 저하증과 항진증이 있는데 주로 요새는 그 다른 것들 먹으니까 근데 갑상선 낫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보약에다가 미역, 다시마는 좀 두꺼운 게 다시마죠. 다시마하고 해조류를 한 파운드씩 넣어요. 그냥 그 약탕기에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도. 그래서 다른 약하고 달여서 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은 약도 먹지만 주로 다시마, 미역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싸잖아요. 미역도 뭐 깨끗해서 품질 좋은 건 좀 비싸고 좀 약간 노릇노릇한 것도 있고 굉장히 싸요. 상관없어. 그래서 미역을 다시마는 국 끓이고 그러니까 미역 같은 걸 국을 끓이는데 미역을 많이 넣고 끓이는 거예요. 물은 별로 없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밥은 뭐 한 한 3숟가락만 넣고 그걸로 식사를 하면 다이어트 그냥 돼요. 밥을 조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변비 그냥 없어져. 그 미역은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어. 미끌미끌해가지고 대번 볼 때 그냥 잘 나와.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떤 여성들이 많이 변비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좀 연민의 눈으로 쳐다봐. 가만히 쳐다보다가 나도 변비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변비약은 오래 먹는 게 아니야. 변비약 먹고 괜찮아지면 안 먹고 오래 하는데 계속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안 나오니까 그렇겠지. 근데 내가 하는 대로 해서 안 났으면 내가 변비약 그냥 준다고. 밥 한 그릇을 미역이 80%, 밥은 2수저만 넣고 먹어보세요. 변비 되나 안 되나. 그냥 변비 치료되고 다이어트 되고 다 돼. 다이어트 하는 약도 있는데 그전에 나는 다이어트 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캡슐을 다시마를 영하 40도에 얼려요. 그래서 영하 40도에서 갈아버리면 가루가 됩니다. 근데
평소 온도에 누글누글하니까 가루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캡슐에다 둬. 근데 이 캡슐을 한 10개만 먹으면, 물을 먹으면 캡슐이 이제 부르면서 그 다시마 가루가 나오는데 20배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야. 이게 10개 먹으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거 먹고 조금 있으면 밥 생각 없어서 배가 점점 부르니까. 그렇게 나는 약을 맞는데 요새는 그렇게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솔수제 이런 걸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면 뼈가 비정상적으로 손상이 되겠죠? 각기병 같은 것, 골다공증, 이런 거 원인도 됩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비타민 D 먹으라고 막 자꾸 그러는데 먹을 것 없어요. 여기 속에 맨 끝줄에 써놨죠? 비타민 D는 20분 정도만 쬐면 충분히 생성돼요. 이건 꼭 먹으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그 방법만 알면 돼. 하루에 한 30분만 햇빛 쬐면 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나 뭐 있다고 약 먹고 그럴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5페이지 바이타민 E.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E라고도 하고 그걸 이제 토코페롤을 비타민 E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약을 보면 토코페롤이라고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건 비타민 E야. 그래서 비타민 E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것이 토코페롤, 토코트리놀 등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비타민 E로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토코페롤이 효과가 가장 강력하고 그냥 비타민 E로 바로 다 되는 거예요. 합성 비타민 E는 D-알파 토코페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토코페롤 형태다 그 말입니다. 비타민 E라고 해서 파는 건 실제로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페롤 형태다 그 소리가 토코페롤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토코페롤이라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비타민 E라고 팔기도 하는데 다 같은 것입니다. 비타민 E는 천연 항산화제로서 항산화제는 피부가 녹아든다고 그랬죠? 피부뿐 아니라 세포가 지질산화, 그냥 산화를 방지해요. 그래서 늙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 비타민 E. 그래서 화장품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토코페롤, 비타민 E입니다. 물론 C도 있고 A도 있고 많이 있지만 비타민 E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들었어요. 그래놓고 그냥 비타민 E 많이 들었다고 광고 엄청 하고 조그마한 도토리 깎기 많은데 그거 가지고 뭐 얼마 받으면 몇십 불 받죠? 사실은 뭐예요? 레몬 슬라이스에서 그냥 그걸로 저녁에 한 번씩 그걸로 덮고 있으면 붙이고 있으면 훨씬 나았네. 그게 사실은. 어쨌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만들어서 선전하는데 많이 유혹이 되고 또 그것을 믿도록 또 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연산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하고 비용이 싼 것은 안 하고 비용이 비싼 것만 막 선택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이죠. 필요 없이 돈을 많이 소모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무슨 화장품 쓰고 있어. 막 자랑하죠. 자랑한다고 해서 뭐 그게 다 좋은 건가요? 실제로 좋아야지. 어쨌든 그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주로 여기 우리가 참 문제가 되는 게 심장 질환입니다. 혈압을 내리고 조직의 재생에 필수적인 작용을 하고 상처의
흔적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상처를 적게 해주면 돼요. 스카를. 상처가 남지 않도록 잘 치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리통에, 그러니까 상처 났을 적에 비타민 E를 발라주면 상처가 흔적 없이 잘 아물겠죠? 그러니까 그 연고에도 보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피부에 바르는 연고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게.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고, 유방후 섬유낭성 질환, 그러니까 이 섬유낭성이라는 것은 그게 암세포로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어떤 종양이 되는 것도 있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정충호 생성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에 정력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신경 조직과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한다. 프리 레디칼에 대한 항산화 작용 후에, 프리 레디칼이라는 건 그 자육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산화가 안 되게 그 작용하는 게 비타민입니다. 항산화 작용 후에 비타민 C에 의해서 다시 재생이 가능합니다. 뭐가? 비타민 E가. 예, 항산화 작용을 한 뒤에 비타민 C가 있으면 다시 비타민 E로 만들어져. 혈액 내에 적절한 비타민 E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아연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이 비타민 E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결핍되면 적혈구 손상이 증가하고, 적혈구 수명이 단축되고, 신경 조직도 손상되고, 생식 능력도 감소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비타민 E가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그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 40, 50, 요새 한 60 정도에 오는 그 갱년기라는 것은 평소에 잘 나오던, 여성 같으면 잘 나오던 에스트로겐의 양이 평소에 100이 나왔다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50 정도, 40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우울증도 생기고 하투라도 생기고, 근데 그것에 적응을 하기까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것이 줄어들면 대신에 다른 것이 대체를 해서 우리 몸의 평형을 잡아야 하는데, 평형을 잡기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갱년기 증상이 어떤 사람은 보통 10명 중에 5명은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빨리 이게 평형이 잡히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3, 4명은 아주 고생을 해요. 평형이 빨리 안 잡혀지니까. 여자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여성 호르몬도 나오고 남성 호르몬도 나오는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러는데, 에스트로겐이 여자의 경우는 90이라면, 예를 들어 비율적으로 90이라면 테스토스테론은 10이요.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여성 호르몬도 나와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고, 남자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10이고 남성 호르몬이 90이 나와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게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라는 건 생식 기능을 다 마감했을 때, 생식 기능이 요런 생식 호르몬은 생식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을 필요 없이 돼버리면 이게 나올 필요가 없죠. 이 양이 줄어.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한 50대 50으로 돼. 남자도 마찬가지. 50대 50. 근데 90이 나오다가 50이 줄어드니까 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응될 때까지는. 그래서 핫플러시가 뭐다, 갱년. 남자도 갱년기 증상이 있습니다.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있어요.
뭐 호소를 안 해서 그렇지. 또 굉장히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자, 여성 호르몬은 근육을 좀 연하게 하고 근육을 발달 안 시켜요.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발달시키거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남자는 근육이 많아지니까 힘이 셉니다. 힘이 세. 뭐 이렇게 세게 있을 정도. 여자는 힘이 약해요. 그랬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같아져. 왜? 여자는 힘이 약했었는데 힘이 세져요. 남자는 힘이 셌었는데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는 50 넘어가면서 근육이 물렁물렁해지고 근육 알통도 없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재밌는 얘기. 그제 새벽에 내가 에렌조틱에서 한 2년쯤 됐어요. 새벽 4시쯤인데 뭐 나와있고 프리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그 할아버지 남편이 아내한테 맞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신고 온 거야. 그러니까 경찰도 빨리 안 와. 와이프가 맞았다면 빨리 오는데 그거 막 체포해 갑니다. 근데 뭐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묵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1시간 후에 또 나오대. 근데 사실은 젊을 때는 가정폭력에 여자가 남자한테 맞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이 그래. 이렇게 세니까. 근데 65세가 넘으면요, 남자한테 여자가 와이프한테 남자가 맞아요. 처음에는 몰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걸렸어. 툭 걸리니까 힘없이 툭 넘어가거든. 아, 이거 넘어가네. 젊었을 때는 내가 맞고 그랬는데 어이구.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침대에서 자다가도 티격태격 하거든. 티격태격 하면 엉덩이로 탁 쳐요. 와이프가 툭 떨어져버립니다. 침대 밖으로 기어 올라오려고 바로 쳐. 못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꼬집고. 얼마나 아픈가 몰라요. 이때는 안 아프지만 그때는 굉장히 아파. 그 다음에 이걸 찢고. 그런데 막 호수에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불쌍하게 맞고 사는 할아버지들 많습니다. 물론 금실 좋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역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뭐 가정폭력에 대해서 뭐 변호사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 아나운서를 만나가지고 가정폭력 그거 옳고 그거 없애야하는데 노인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할아버지 남자인 줄 알고 있냐? 모르더라고요. 가정폭력은 여성만 피해 당하는 줄 알아. 노인이 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남자다. 그거 한번 어떻게 해줘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실제로 힘이 약해져. 왜 어렸을 적에 우리 초등학교 뭐 3, 4학년까지는 여자 남자 구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때는 남자 여자 우리 여자한테 맞고 그랬어요. 막 발로 차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죠. 힘이 좀 약화되고 여성화가 되면서. 근데 어렸을 때하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아. 어렸을 때는 오히려 남자애들 두들도 맞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납니까? 그 유치원 때. 여자애들한테 맞습니다. 막 싸우면 져요. 그래서 딸개춤, 땡기춤 툭 떨어지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고가.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남녀 동등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네. 남자가 허즈번이 젊었을 적에 힘셌을 때 와이프한테 잘한 사람은 대접받아요. 꼬집히거나
이렇게 여기다 쥐어박히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 근데 지금 젊었을 때 고약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복수당합니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변명할 수 없어. 자기 사업 다득이야. 내가 요전에 어떤 사람 치료로 갔는데 한 80만 노인인데 그분이 그냥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다 양로병원에다가 입원시켜야 하는데 그 와이프는 자기가 가능하더라고. 오줌도 하도 자기가 받아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료해주면서 아니 어머니 나 어머니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양로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왜 이렇게 이런 케이스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젊을 때 이 양반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내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굉장히 젊을 때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양로병원에 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집에서 죽었어요. 여기 사는 분인데 행복이죠 그게. 그래서 그분은 젊을 때 잘해가지고 아파서 그래도 호강 받는구나. 혼자 양로병원 있으면 양로병원 잘해줄 줄 알죠. 간호원들이 하루에 한 번만 기저귀 가려줘요. 4시간 가려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똥을 기저귀 갈기 전에 싸면 괜찮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한 20시간은 보송보송하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갈고 나서 똥 싸러 다녔어. 24시간 뭉개고 있어야 돼. 안 가르쳐요. 누가 어느 간호원이 4시간 쳐다보니까 아니요. 한번 그 시간 딱 하면 소용없어. 밥도 뭐 토스트 하나 주스 한 번 딱 갖다 놔. 안 먹으면 다 치워요. 소용없어. 또 그냥 갖다 놔. 조금 있다가 그 시간 20분 정도 돼서 그대로 있으면 쭉. 그래서 서로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참 어쨌든 힘들 때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해줘야 나중에 그걸 좀 받는 거지. 지금 여러 어쩌고 그러다가 나중에 65세 넘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안 받는 수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복수 그대로 당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월폐 당할 때는 여자는 뭐 힘차게 잘 걸어가요. 남자 잘 먹을 거야. 걷는 거 보세요. 월초에 1일, 2일, 3일 그때쯤 와서 월폐를 타가는데 부부가 같이 와요. 앞에 와이프가 서서 딱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쓰긴 쓰는데 안 줘. 왜 빼게는 혼자 써. 혼자가 아니라 같이 쓰지. 늘 같이 다니지. 여기나 돈 건.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쓰는데 뭔 돈이 필요하냐고. 근데 돈이 1불도 없으니까 사실은 안 쓰더라도 100불, 200불 있어야 하거든요. 돈 좀 생각을 해. 1불도 안 주니까 그 목사님 모시다가 은퇴한, 장로님인데 하다 은퇴해가지고 그분이 눈물바람 하더라고요. 1불도 안 준대. 그런다고 막 눈물바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 같은 월폐는 따로 탈 수 있습니다. 부자를 따로 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와이프한테 혼나니까 그것도 못 오고 애초에 탈 때부터 따로